안녕하세요. 2025년 5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 바로 국내 증시 마감 시황인데요. 이걸 좀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와, 정말 뜨거웠죠. 네, 맞아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아주 크게 올랐어요. 특히 코스피 상승세가 정말 눈에 네, 띄었습니다. 코스피가 1.89%나 급등해서 2720선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이게 작년 8월 1일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예요. 아, 거의 10개월 만인가요? 그렇죠. 코스닥도 분위기 좋았어요. 1% 넘게 1.03% 올라서 736.29로 마감했고요. 네. 근데 오늘 특히 주목할 점은 외국인하고 기관의 움직임이었어요. 아, 매수세가 강했나요? 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한 2,953억 원, 기관이 6,836억 원, 둘이 합쳐서 거의 1조 원 가까이 순매수를 했거든요. 와, 1조 원이요? 네, 이 정도면 오늘 상승은 이 수급이 확실히 끌어올렸다, 이렇게 봐야죠. 그렇군요. 이렇게 지수가 인상적으로 올랐는데 그 배경을 좀 자세히 파봐야겠어요. 당신이 주신 자료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신호들이 꽤 있었어요. 국내 쪽부터 보면 역시 대선이죠. 다가오는 대선 관련해서 정책 기대감이 계속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자료에 언급된 걸 보면 그 양당 주요 후보들이 증시 활성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지배구조 개혁, 이걸 통해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 아, 그 고질적인 문제요? 네, 그래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좀 강하게 강조한 부분이 있었어요. 네. 코스피 5천, 상당히 야심찬 목표인데 단순히 숫자보다 그 지배구조 개혁이라는 키워드에 시장이 좀 반응하는 걸까요? 그럴 수 있죠. 뭔가 실질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하나 큰 뉴스가 있었잖아요. 한국은행. 아, 기준금리 내렸죠. 네, 기준금리를 연 2.50%로 0.25%포인트 또 내렸습니다. 이게 벌써 7개월 사이에 네 번째 인하라면서요? 와, 맞아요. 네 번째입니다. 이렇게 계속 내리는 걸 보면 뭐랄까, 시장 반응이 조금 무뎌질 법도 한데 이번에도 효과가 컸다는 건 역시 성장 둔화 우려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일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절명도 그거였어요. 물가는 좀 안정세를 찾아가는데 성장률 둔화 우려가 크다. 그래서 경기 하방 압력을 좀 완화해야겠다, 이런 취지죠. 선제적인 조치군요. 그렇죠. 금리 인하 자체가 아무래도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이니까요. 비용 부담을 덜어주잖아요. 네. 국내 요인만 있었던 건 아니죠. 해외에서도 좋은 소식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 네. 빼놓을 수 없죠. 엔비디아. 역시 엔비디아군요. 네. 엔비디아 실적이 시장 예상을 아주 크게 웃돌면서 이게 기술주 전반에 특히 우리 반도체 관련주에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좋았나요? 그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이요. 이게 전년 대비 73%나 급증했어요. 73%요? 와, 네, 엄청나죠. 특히 그 미중 간에 계속 기술 규제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실적을 냈다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이게 기술주 전반에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또 다른 해외 소식은 없었나요?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미국 국제무역법 판결 소식인데요. 트럼프 행정부 때 부과했던 일부 관세를 무효로 판결했어요. 관세요. 그럼 무역 분쟁 우려가 좀 줄어드는 건가요? 네,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했죠. 물론 이게 아직 행정부가 항소할 수도 있어서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만, 아, 아직은요? 네, 그래도 일단 무역 관련 불확실성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그 기아나 현대차 같은 자동차주가 오르는데 좀 도움을 줬습니다. 이야, 정말 여러 가지네요. 국내 정치 기대감에 통화 완화 정책, 거기다 글로벌 기술주 호재, 무역 관련 긍정적인 소식까지 정말 딱 맞아떨어진 하루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투자자들은 특히 어떤 쪽을 많이 봤을까요? 강세를 보인 업종이 궁금한데요. 단연 증권 업종이었습니다. 증권이요? 네, 코스피에서 증권 업종 지수가 무려 11% 넘게 급등했어요. 11%요. 하루 만에요? 네, 이건 대선 공약 수혜 기대감, 또 금리 인하 효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정말 폭발적인 반응을 보인 거죠.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20% 넘게 오르기도 했고요. 와, 20%면 거의 상한가 수준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지주사들도 아주 강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배구조 개선, 또 배당 확대 같은 이른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걸로 보여요. 밸류업 기대감.
네. 그 외에도 뭐 건설, 금융, 자동차 부품 같은 경기 민감주들도 대체로 다 좋았고요. 그리고 좀 흥미로운 건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좀 확산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 테마주, 뭐 진단 키트 이런 쪽도 일부 움직임이 있었어요. 와, 정말 다채로운 움직임이네요. 증권주 11% 급등에 미래에셋 20%라니 특정 테마로 돈이 확 쏠린 게 느껴집니다. 또 한화나 HD현대처럼 250일 신고가를 새로 쓴 종목들도 많았다고 하니까 시장 전반의 에너지가 상강했던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에너지가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움직임, 이게 당신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국내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중앙은행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 여기에 해외 기술주나 무역 관련 호재까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맞물려서 강한 상승장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시장의 국내 정책 방향, 그리고 글로벌 기술 동향, 이 두 가지 축에 모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특히 증권이나 지주사처럼 특정 섹터의 매수세가 확 쏠린 걸 보면 투자자들이 이 선고 관련 공약이라든지 아니면 그 밸류업 같은 구체적인 이야기에 얼마나 주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러티브에 반응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순매수를 했다는 점도 이런 긍정적인 전망에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자료에서 그 이재명 후보의 코스피 5천 목표,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 개혁의 필요성 강조가 언급되었잖아요. 네. 오늘 시장이 이렇게 뜨겁게 반응하는 걸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투자자들은 실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런 개혁 자체의 실현 가능성을 정말 믿고 베팅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선거라는 이벤트 자체에 대한 일시적인 기대감일까요? 앞으로 시장이 이 개혁 약속의 진정성, 또 그 잠재력을 어떻게 평가해 나갈지 이걸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